네, 2021년 10월 1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30번째. 사후뇌물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0월 1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로 출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국정감사가 열리면 대장동 자료를 내놔라 하고 국힘당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죠.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장동 자료가 경기도에 있을 수 있냐? 지금 경기도에 자료를 요청하고 계신데 대장동 관련 사업은 성남시 자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체 자료가 있을 수 없다. 분가한 자식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과 같다. 참 말을 해도 참 야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계속 경기지사를 유지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확정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정 업무와 당내 경선을 병행하는 지사 찬스를 비난하고 도지사로서 연차 휴가를 어떻게 썼느냐라고 공개하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휴가는 지방사무다. 국회는 지방사무에 대해 아무런 감사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LH가 대장동 개발을 한다 그럴 때는 LH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이니까 중앙정부가 일이 되지만 성남 도계공이 나서서 그 다음에 뭐 화천대유하고 성남했더라고 대장동 개발한 거는 그건 완전 지방사무잖아요. 왜 이걸 하면서 지방사무는 국회가 개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국회에 있는 국힘당하고 뭐하고 토건게이트라는 주장을 합니까? 말도 안 되게. 이거는요 지방게이트입니다. 지방게이트. 참. 지난번에 50억 약정설 공개해서 파문 일으켰던 박수영 의원이죠.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게 나중에 성남의 뜰이 되죠. 거기에는 하나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사 6곳이 참석을 했는데 이들은 배당률을 연 25% 이하로 제한하는 우선주를 부여받는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됐다. 처음부터. 그러나 화천대유하고 관계사인 천화동인 SK증권을 통한 거죠. 그거는 보통주가 부여됐다. 근데 이렇게 금융사들에게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배회하는 식으로 만든 거는 경남의 뜰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 도계공은 물론 금융사들에게도 소수의 이익을 몰아주는데 동조한 것이니까 성남 도계공하고 금융사들이 이건 배임 혐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한 특혜가 지금 가도록 만들어졌어요. 화천대유하고 SK증권에 신탁을 한 천화동인 사람들한테. 자, 제가 이 성남의 뜰 화천대유 사건을 쭉 추적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후 뇌물 문제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파일을 들고 가서 검찰에 신고했죠. 자수했죠. 그는 2019년부터 이게 잘못됐다 싶어갖고 녹음을 하고 촬영을 했다. 그리고 파일을 만들었죠. 이 녹취록에 보게 되면 김만배가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실타는 350억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19년 정영학 씨가 녹취를 하는 그때는 대장동 개발이 거의 끝났죠. 그냥 분양도 다 끝났고 뒷정리할 때죠. 화천대유는 뒷정리하는 시점인데 근데 화천대유에서 희한한 일을 합니다. 최윤길 씨 2012년부터 14년 사이 국민의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성남시 의회 의장을 하죠. 그 전까지는 한나라당이었는데 2012년 탈당을 하고 민주당 옮겨가면서 성남시 의장을 합니다. 그런 그가 2014년에 의장을 끝으로 성남시 의회에는 더 이상 일을 안 하는데
6년이 지난 2020년 돌연 화천대유의 부회장이 됩니다. 2020년이면은 작년인데 화천대유는 일이 다 끝나가지고 직원들도 거의 출근할 일이 없고 하나하나 내보내려고 할 때입니다. 곽병채 씨 아들도 나가고 박영수 변호사의 딸도 나갈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영어로 vice 붙은 직책은 진짜 할 게 별로 없죠. 실권이 아니죠. 근데 이런 자리에 왜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 지낸 일을 부회장으로 앉혔을까요? 최윤길 씨는 성남시 의원을 하던 2010년,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 소속이었죠. 성남시 의회에서 정영학 씨가 측이 써준 대로 대장동을 민간 개발해야 한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문을 정영학 씨 파일에 있고 이 파일에 있는 원고하고 성남시 의회록에 있는 이분이 실제로 읽은 연설문을 비교하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씨가 써준 자료 중에는 여태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하면 무시하고 그냥 전설해라 그런 대목도 있는데 그것도 다 파일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기 2달 전인 2010년 6월 최윤길 의원은 성남시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정영학 대신 한 김모 씨로부터 1억 원을 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려줍니다. 덕분에 5년이 지난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로비 사건을 수사할 때 무혐의 처벌을 받습니다. 자, 정리를 할까요? 2010년 10월에 준 1억 원은 사전 뇌물이죠. 왜? 8월 달에 그가 연설을 하니까. 사전 뇌물 받았으면 골로 갑니다. 먼저 받으면 골로 갑니다. 근데 사후에 받으면 좀 낫습니다. 왜? 시간도 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뇌물이죠. 근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돈을 받으면 뇌물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부회장이 돼서 화천대유가 이제 아파트 분양까지 다 끝냈으니까 그때 부회장에 대해서 30억을 부회장 급여로 쪼개서 뭐 얼마씩 할까요? 5씩 해서 3개월, 6개월 받거나 그렇게 받으면 되죠. 이때 세금도 냅니다. 원천 징수합니다. 상당히 많이 뛰죠. 그러면 실수령액은 30억이 아닌 뭐 한 18억쯤 되겠지. 그렇지만 뒤탈 없는 돈 아닙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50억 약주를 거론하며 7명을 거명했었죠. 이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김만배 씨가 350억 로비 비용이 든다는 얘기를 했다. 김 씨가 7명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 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350억을 주는 문제를 김만배 씨도 2019년 이후에 거론하는 겁니다. 로비를 하려면 사전에 하는 건데 왜 사후에 하는 거죠? 왜 사후에 이걸 준다는 얘기를 하죠? 네, 꾼들의 세계에서는 사후 뇌물이 보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플러스 알파로 50억을 줬죠. 그리고 그거를 위로금이니 뭐니 인센티브니 해서 약정서,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50억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통장에 딱 꽂아줬습니다. 세금 22억 띄고 28억을 보냈습니다. 지금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이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수사를 하겠지만 과거 남욱식 케이스로 보게 되면 확실한 계약서가 있고 영수증이 있고 또 통장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금융신경제를 의식하며 사후 뇌물을 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는 이가 회사를 세워놓고 그 회사에 다른 사람들이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 있게 그 돈을 빼낸 다음에 어디 또 딴 데 투자한다고 뭐 이렇게 꺼낸 다음에 그 회사를 파산시키면은 이미 꺼낸 돈은 손실 처리되니까 사후 뇌물이라는 증거가 없어집니다. 대장동 개발은 대장동 분양은 2018년쯤에 하죠. 화천대유가 분양하는 것도. 2020년이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때 유동규 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있다가 그만두면서 성남 도계공 때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던 정민영 변호사하고 유원 오게닉, 나중에 유원 홀딩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유원 오게닉은 뭐 비료를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납품하는 거다라고 해서 사왔다가 유원 홀딩스,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바꾸죠.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35억을 받습니다. 35억이 갔다는 거는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정민영 씨는 이제 유원홀딩스를 같이 만든 인데 이가 검찰에
진술서를 냈는데 그 진술서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전처한테 이혼 위자료 줄 돈을 하고 새로 만나서 살 여자한테 집 마련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11억을 가져갑니다. 이를 한 정민영 씨가 문제 제기하죠. 그냥 가져가면 이거 횡령이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유동규는 자기 회사 유원홀딩들을 상대로 11억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 놓고 가져갑니다. 이 꾼들은 이거 이미 다 일반적인 거예요. 사후뇌물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후뇌물 문제도 이재명한테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 남욱 씨는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했으니까 이 대장동을 민간개발로 하기 위해 국회 상대로 로비 활동하는 인물을 C7에서 맞습니다. 그때 C7이 그에게 8억 3천만 원을 보내주죠. 그건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2015년에. 근데 이걸 그냥 받아갖고 로비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이때 남은 씨는 법률 상담 자문용가 그런 걸로 해서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때문에 그는 구속돼서 기소가 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딱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든 영수증이든 계약서든 만들어 놓고 하고 가급적이면 나중에 받는 게 더 낫고 받을 때도 세금을 다 내는 걸로 하면 빠져나오기 좋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현역 지사죠. 경기도지사 하고 있는 이재명 씨가 아니지. 그 전에 성남시장이었지. 그때 돈을 받고 대장동을 민간개발, 민관합작하게 했다 그러면 진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현역 시장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수가 낮은 사람은. 대통령을 노리는 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후뇌물로 바꾸지. 그리고 이런 거는요. 중간에서 집사를 하는 이들이 갖고 있다가 한참 후에 여러 가지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 처리하는 게 낫죠. 다시 봐야 될 게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뇌물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검찰에서. 그리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다라고 해서 유죄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이 받은 거하고 똑같이 친 건데 최순실 씨를 집사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거는 사후에 뇌물로 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검찰이 판단했던 얘기죠. 사후뇌물하고 사후뇌물 문제를 보게 되면은 왜 검찰하고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죄를 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논리를 이재명 씨한테도 적용을 시켜야죠.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한테 700억을 요구했답니다. 매우 큰 금액 아닙니까? 물론 유동규 씨가 많은 혜택을 줬죠.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없애줬고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두 필지를 줘서 아파트 분양하게 해주고. 예. 그래서 700억을 받기로 했다는데 그걸 다 먹으면 탈이 안 날까요? 야, 이렇게 돈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뭘까요? 이 부분은 각자가 상상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문 대통령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합니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에서의 수사는 유동규를 독박으로 몰고 갈 겁니다. 유동규는 제2의 장세동이 될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장세동 씨는 혼자 책임지고 감옥 갔다 와서 전 대통령 찾아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했죠. 유동규는 그럴 만한 패심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을 쭉 뽑으면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표현하고 행동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장세동 씨를 인터뷰했던 거의 유일한 기자일 겁니다. 장시간 인터뷰한. 장세동 씨는 3시간, 4시간 아주 오래된 기억인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터뷰했던 빈틈없이 한 사람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김정영 씨가 제가 어릴 때 따라가서 봤는데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안 하시는 거 본 기억이 있어요. 유동규 씨는 화가 나서 정영학 씨하고 남욱 씨 뺨도 때렸던 사람인데 과연 장세동만큼 행동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씨는 왜 경기지사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을까요? 이것 위해서 10월 18일날 국감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용감한 것 같지만 그는 방어막을 칩니다. 그게 뭐냐?
분가한 자식 집에 가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을 뒤지는 것 같다라고 한 거. 즉 대장동 게이트는 나한테 묻지 마라. 내가 경기지사로 국감 나가는 거니까 성남시 거는 묻지 마라. 이렇게. 이거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산에 닿고 딱딱 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게 산에 닿은 걸로 봐줘야 되나요? 이러한 이재명 씨 발언에서 그의 그릇이 보입니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지켜야 하는 민주당, 또 그를 위해서 검경 수사가 되도록 해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글쎄 안 돼 보입니다. 참으로 안 돼 보입니다.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